탑3 종목 알아보는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죠. FOMC 회의도 있고요. 하지만 이 회의는 이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작년만큼은 크지 않다라는 분석들이 있고요. 오히려 엔비디아의 흐름이 어떨 것인가, GTC 2024가 과연 시장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더 많습니다. 오늘 그래서 정리해드리면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까지 함께 소개해드릴 건데요. 두 분 오셨습니다. IS의 김태성 본부장, 영일리서치 최준욱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관전 포인트 간략하게 소개해드렸지만 세계 최대 AI 컨퍼런스라고 하죠. 현지 시간으로 18일에 시작을 합니다. 행사 앞두고 월가에서는요, 엔비디아의 목표가를 줄상향하고 있고요. 국내 관련주 중에선 삼성전자가 HBM3E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엔비디아 따라가지 않고 오늘 나름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도 한데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이 GTC 개막과 함께 AI 관련주 큰 상승세 한번 기대해봐도 괜찮겠습니까?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네. 글로벌 증시가 조금 약했죠.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상대적으로 좀 강하다 네. 보니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대감을 조금 높게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나 우리나라 시장 하면 전강 후약 때문에 사실 점심 먹고 나서 1시 혹은 2시, 그리고 저희가 지금 방송하는 이 시간대 되면 국내 증시에 참 이 불확실성이라든지 안 좋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지금도 잘 버텨주고 있다 보니 이번에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갖게 해주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장의 조정은 사실 이제 기업의 어떤 이슈라기보단 선물 옵션 만기에 따른 이제 수급 이슈가 더 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지난주 금요일 미국장 약했는데 오늘 우리나라 장 강한 거 보면 네. GTC 엄청나게 우리가 기대해봐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조금은 저는 더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나올 이야기들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HBM 관련한 어떤 시리즈물에 대한 일정이라든지 어떤 새로운 기업에 대한 혹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새로운 기술도 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유리기판에 대한 것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GTC 2024에 따라서 강한 상승세가 계속 이어진다라기보단 더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상승 이후에 네. 피레침이라고 하잖아요. 윗꼬리가 달리면서 엔비디아가 내려오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거기에 올라가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천비디아 하잖아요. 네. 일단 해당 구간까지는 강하게 올라올 가능성이 높고 거기서 수급의 어떤 지속성 여부가 좀 잘 버텨줘야지만 우리나라 증시 혹은 관련주들도 일단 4월 달까지 혹은 5월 달까지 더 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면 산업의 좋고 나쁘고와는 별개로 수급적으로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의 어떤 주가의 방향성도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차익 매물을 경계하자. 그래서 또 그런 코멘트를 남겨주셨던 거고요. 최진욱 본부장님은 역시 내용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단기 상방 재료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주셨어요. 네네네. 좀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 이제 지금까지 이제 온디바이스 AI도 그렇고 AI 관련주들이 최근에 조정폭이 좀 강하게 나온 상황이었죠. 네. 이제 고점 대비 거의 이제 50% 이상 떨어진 종목들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 다 종목들을 데이터를 돌려보면은 지금 거의 다 바닥을 잡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계속 연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일단은 엔비디아의 지금 GTC 2024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 일단 이제 저점에 담았던 이제 수급 물량들이 고점에서 한 차례 좀 차익 실현이 나선 다음에 지금 거의 바닥 부근에서 계속 좀 보합을 유지한다라는 부분들이 일단 단기적으로 엔비디아 측에서 이제 GTC 2024에서 어떤 이제 특정 이야기가 나오겠죠. 네, 특히 이제 AI 쪽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관련 언급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는 보고는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이야기 부분들, 새로운 데이터 부분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에는 다소 좀 어렵다고는 보고 있고 상대적으로 이제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일단은 연출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는 고점 대비 좀 반절 넘게까지 떨어졌다는 종목들까지 편애를 봤을 때는 결과론적으로 단기 상방 재료가 될 가능성은 네. 좀 높다고는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단기 상방 재료가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다시 상승 턴어라운드를 이어나갈 때 일단은 거래 대금들이 터지는 부분들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네. 일단 대금들이 축소가 되면서 상방을 계속 올려주게 되면은 일단 이제 익히 허미수라고 또 많이들 하죠. 이제 단기 수급으로
주가를 좀 올린 다음에 또다시 차익 매물이 좀 쏟아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거래 대금들이 터지는 종목들을 좀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보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래 대금 터지는 종목들도 체크를 해볼 거고요. 그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반도체주가 그래서 1,100달러 엔비디아 지금 목표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가능할지도 궁금하고 가능하다면 엔비디아 급등할 때 우리 반도체주도 같이 갔었기 때문에 그 가능성에 대한 체크도 필요해 보입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의견 어떠세요? 일단 1000비디아까지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오. 그런데 또 1100까지는 저는 무리라기보단 시점과 속도의 차이일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커져나가는 AI 산업 생태계를 놓고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1000, 1100 그 이상도 저는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번 달 네. 그러니까 빠른 시간 안에 갈 거냐 말 거냐 이거를 그렇죠. 고민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다. 혹 간다 하더라도 제가 앞서서 이야기했다시피 이 가격에 이 포인트에 도달하면 일단 수익을 실현해야겠다라는 어떤 투자 심리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조심하자라는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욱 본부장님의 의견도 궁금해지는데 반도체는 여전히 긍정적입니다라고 코멘트를 좀 남겨주셨어요. 사실 이제 업황은 네. 긍정적인 건 맞는데 엔비디아의 지금의 상승은 좀 비이상적인 상승이라고도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분석을 할 수 있는 밸류 범위를 저는 좀 넘어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 아래 저가에서 담았던 수급 물량이 빠져나가는지 여부가 가장 좀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 뭐 1,100달러 이상까지도 가면은 굉장히 좀 좋겠죠. 근데 다만 지금 시기적으로 맞물려서 보게 되면은 일단 올 초부터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이 계속 좀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이제 AI 반도체 필두로 해서 시장에서 좀 강하게 모멘텀이 좀 작용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이 모멘텀에 대한 사이클은 저는 유효하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엔비디아가 지금 추세에서 만약에 좀 저점을 깨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 동력은 될 가능성은 높지만 워낙 좀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고점에서 차익 매물이 저는 좀 한 번은 나올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때 당시 이제 국내 증시 시장에 충격을 얼마나 줄지 이 여부가 일단은 촉발이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저희가 각각 세 종목씩을 선택을 했습니다. 눈여겨볼 만한 모멘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투자하기에 자리가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두 분이 각각 선택을 했을지 1위부터 3위까지를 선정해 봤는데요. 먼저 3위 기업부터 공개하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의 선택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그리고 최진욱 본부장님 솔트룩스를 가지고 오셨네요. 오픈엣지 테크부터 내용 한번 열어볼까요? 김태성 본부장님이 왜 꼽으셨는지 한 줄 평을 주셨어요. NPU, 메모리 IP 동시 공급이라고 이 가능성을 좀 짚어주셨는데 다만 이 주가를 놓고 보면 2월 초에 급등한 이후 3월까지 지지부진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네. 어디서 투자 매력을 엿볼 수 있습니까? 이번에 GTC 2024에서 엔비디아가 과연 어떤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해보면 명확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소프트웨어 쪽, 그러니까 한국은 하드웨어 쪽, 이제 이렇게 좀 나눠져 있잖아요. 그럼 결국 이제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NPU 쪽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어떤 이 AI를 훈련시키거나 혹은 그 훈련을 통해서 추론을 하게 만드는데 가장 이제 필요한 쪽이 이제 NPU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유일한 NPU 기술력을 이 IP를 가지고 있다라고 또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 관련주로서의 이제 시세가 만약에 한 번 더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단순히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부각이 되면서 올라올 가능성도 저는 높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사실 이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다른 기업들보다 먼저 좀 움직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지고 있는 이 모멘텀들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하지만 먼저 움직인 상태에서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기간 조정 상태에 이제 빠져 있었다가 만약 GTC 2024에서 좋은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저는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도 높지 않겠는가. 대신에 제가 오늘 이제 세 가지 종목 준비하라 그래서 준비를 해왔는데 세 가지 기업 모두 일단 현재 시점에서 만약 저의 이야기를 듣고 트레이딩을 하신다면
오늘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한 7% 정도를 손절 라인을 잡고 트레이딩 하실 수 있는 분들만 전 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좀 빠른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이라고 설명해도 될까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오픈에지 테크놀로지 3위 기업으로 김태성 본부장의 선택이었고요. 최진욱 본부장의 선택, 솔투룩스도 보겠습니다. 한 줄 평 열어볼게요. LLM 루시아 허깅페이스 1위라고 남겨주셨고요. 자체 거대 언어 모델 세계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지난주에 급등 이력이 있어요. 다만 이 비슷한 선상에서 같이 언급되는 종목들이 좀 있거든요. 셀바스 AI도 있고요. 폴라리스 오피스 등 그중에서 솔트룩스를 콕 집어서 고르신 이유 뭘까요? 사실 이제 셀바스 AI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사업성 자체를 병원, 뭐 검찰청 이런 쪽으로 지금 사업 영역을 많이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지금 셀바스 AI가 일단은 지금 초점을 잡고 있는 부분들이 의료 AI 쪽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AI 쪽이 좀 섹터의 모멘텀이 발휘가 되면서 솔트로스가 어제 장대 양봉이 좀 들어와줬던 부분들은 사실 뭐 AI 모멘텀이 뭐 부각이 됐다기보다는 개별 재료가 일단은 좀 부각이 됐던 부분들이죠. 근데 지금 이제 GTC 2024까지 맞물려 있는 시기에 재료가 일단 터진 상황입니다. 그럼 일단은 AI 쪽에 대한 시장이 어느 정도 투심이 회복이 된다고 하게 되면 일단 개별 재료가 부각이 되고 있는 이 시점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성장 동력은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대화형 AI 머신러닝 기반이 좀 데이터 분석 기술을 일단은 솔트로스가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LLM, 그러니까 대규모 언어 모델인 루시아가 지금 허깅페이스에서 1위를 달성했다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대화형 AI 머신러닝 기반에서는 좀 독보적인 지위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현재 좀 초고도 모델 기준으로 해가지고 세계 4위까지 오른 상황입니다. 일단 세계 4위까지 오르면서 일단 이제 기술력 부분들은 전 세계에서 좀 입증을 한 상황이고 그러면 앞으로 지금 이제 솔트로스 쪽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루시아를 넘어설 수 있을 만한 좀 LNA까지도 일단은 개발을 하고 뭐 시범을 보이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언급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지금 루시아를 필두로 해가지고 모멘텀이 추가적인 형성이 될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근데 오늘 지금 약간 눌림이 나와주고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전거래일, 그러니까 이제 장대 양봉에 들어왔던 부분들의 거래 대금들에 비하면은 거의 뭐 나가고 있는 모습들이 없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일단은 단기 상승에 의한 좀 쉬어가는 길목을 좀 만들어줄 뿐이지 오히려 저는 이게 이제 추세를 다시 좀 깨고 내려간다기보다는 오히려 어제 기준으로 해서 충분하게 저점은 계속 좀 높여가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 3위 기업 오픈에지 테크놀로지 솔트룩스까지 만나봤습니다. GTC 2024 개막을 앞두고 저희가 주목할 종목이 무엇일지 하나씩 확인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2위로 꼽은 두 분의 종목을 열어보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의 선택은 주성 엔지니어링, 최진욱 본부장님은 제주 반도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두 종목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까지 가질 수 있을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주성 엔지니어링부터 보겠습니다. 한 줄 평 내용은요. 검증된 ALD 기술력이라고 하는데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검증됐다라고는 하지만 어떤 기술인지부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뭐 원자층 증착 공법이라고 이야기를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 기술도 기술이지만 이 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투자의 포인트는 저는 다른 데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요? 일단 첫 번째는 SK 하이닉스 양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 SK 하이닉스 양 제외하고 어디 매출이 높으냐? 중국 쪽의 매출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투자를 함에 있어서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뭐 ALD 기술력, 그래 신기술이니까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 당연히 이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수혜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기업이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미국과 중국의 약간의 좀 불편한, 좀 껄끄러운 상황 속에 중국 매출 비중이 어느 정도 좀 차지하고 있는 주성 엔지니어링이 과연 섹터 내에 탑픽이 될 수 있을까? 계속 고민이 되는 부분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워낙 SK 하이닉스 향에 대한 매출 비중도 이제 굉장히 높고 또 SK 하이닉스가 HBM 시장에서 보여주는 지금 입지 자체가 거의 독보적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 이번 GTC 2024에서 한 번 더 HBM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의 관심이 쏟아지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SK 하이닉스일 거고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그 다음에 이수페탈시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냐, 뭐 HPSP냐, 이제 이쪽으로 이제 수급이 분산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저는 그 수급의 기대감을 가지고 현재 위치에서 한번 조금 더 관심 있게 보는 것도 괜찮다.
근데 앞서 제가 매매 전략 드린 대로 그렇죠. 네, 좋지 않아서가 아니라 일단 수급적으로 변동성이 나올 수 있기 지금 때문에 자리가. 대응 가능하신 분들만 한번 이 부분을 고려하시면서 매매 전략을 짜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석 엔지니어링 2위 기업의 선택이었고요. 최준욱 본부장이 선택한 2위 기업은 제주반도체입니다. 한 줄 평 볼까요? 온디바이스 AI 시장 개화, 결국 그에 따라서 수요도 늘어날 것이다라고 네네. 생각이 드는데 2위인 만큼 주가의 상승 여력도 많은가? 왜냐하면 작년 말부터 너무 많이 올랐기 네, 그렇죠. 때문에 이 물음표가 있습니다. 기술적 반등을 예상하십니까? 아니면 추세적 반등까지 노려볼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이제 제주반도체 지금 이제 그냥 차트몇만 딱 놓고 보면은 한미반도체랑 굉장히 유사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미반도체도 최근 고점을 달성하고 나서 한 차례 좀 쉬어가는 길목, 박스권을 치고 나서 다시 급등력이 좀 나와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HBM 쪽에 대한 관련 대장이었고요.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 지금 온디바이스 AI 쪽에 어떻게 보면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시장에서는 수급적인 면이 시장의 거래 대금들이 크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보통 관련 모멘텀 내에서는 뭐 대장주 혹은 이등주 내까지만 사이클이 좀 강하게 들어와주는 경향들이 좀 심합니다. 그러면 결국 제주반도체가 그간 온디바이스 AI로 워낙 큰 상승을 만들어냈고 최근 고점 대비 좀 소폭 빠졌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근데 다만 지금 고점 대비 빠지는 폭을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들이 계속 좀 연출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락폭 자체가 좀 많은 기울기가 완화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래 대금도 자동적으로 지금 축소가 됐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단기 상승이 일단은 좀 나와줄 가능성이 네. 높지 않을까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온디바이스 기술 특성상 저전력 반도체가 굉장히 좀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왜 온디바이스 AI 시장도 그렇고 AI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LP DRAM4라든지 5에 대한 메모리 성능 향상 부분들이 무조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주반도체가 뭐 퀄컴이라든지 미디어텍 쪽에서 LP DRAM을 인증받은 기업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성장 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2위 기업 주성 엔지니어링과 제주반도체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들어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대망의 1위 기업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GTC 2024를 앞두고 어떤 종목 봐야 될까요? 네. HPSP 이수페타시스를 선택해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공통된 종목은 없었습니까? 두 분이 같이 준비하다 보면 가끔 있더라고요. 피했습니다. 네. 네. 피해서 네. 어떤 거 선택하셨어요? 1위로 원래. 저도 사실 이제 이스페타시스를 오. 좀 좋게 봤기 때문에 준비를 하려다가 왠지 또 본부장님도 겹칠 것 같아서. 겹칠 것 같아서 좀 피해왔습니다. 그럼 일단 HPSP 이야기 들어보죠. 독보적인 기술력을 장착하고 있다. 주가도 날개를 단다라고 보십니까? 일단 HPSP가 이수페타시스보다 안 좋다라는 건 아닙니다. 네, 안 좋다라는 건 아니고 일단 HPSP는 고압 수소 어닐린 장비로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일단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진입 장벽이 워낙 지금 높은 상황이라서 일단 기존의 고온 어닐린 장비로 이제 원익 IPS라든지 도쿄 일렉트론도 있습니다만 이 기업들보다 더 이제 수준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 보니 지금 HBM 관련해서 굉장히 대장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 같고요. 일단 결국 독점력, 저는 기술력으로 이 반도체 시장에서는 살아남느냐 살아남지 못하느냐에 갈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 독점 기술을 갖고 있다는 부분에 좋은 점수를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HPSP를 말씀드린 거고 약간의 이제 좀 노이즈가 있다면 네. 지금 예스티라고 하는 기업이 이 고압 수소 어닐린 장비의 이 특허를 가지고 또 HPSP랑 좀 부딪히고 있는데 네. 이 두 기업의 좀 흐름을 비교하시면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이 사실은 동일할 뻔했던 이수페타시스는 어떤 매력이 있는지 최준욱 본부장님 통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줄 평, 실적 성장, 안정성이 확보돼 있다라고 주셨어요. 네, 일단 올해 저는 이스페타시스가 중장기적으로는 실적 성장이나 안정성 두 마리 토끼가 이미 확보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라는 것은 이스페타시스가 그간 좀 주목을 못 받았던 부분들이 있어서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투심을 계속해서 좀 자극을 시키면서 주가 역시도 좀 회복 탄력성이 좀 강하게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우호적인 업황이 진입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지금 실적 성장은 충분하게 올해 좀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올해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모멘텀이 AI, 즉 이제 북미 AI 쪽에 대한 모멘텀입니다. 그러니까 북미 AI 쪽에 대한 지금 제품에 대한 지금 공급이 본격화가 될 가능성이 지금은 높은 시점이고요. 또한 지금 기존 서버에 대한 고객사들의 좀 주문 확대까지도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일단 Q 측면에서 충분히 수익성이 개선이 될 여지가 올해는 확실하게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AI로 인한 실질적인 수혜를 받는다 하게 되면 이스페타시스가 좀 강하게 받아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 또 올해 사공장에 대한 모멘텀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지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AI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두 분의 선택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에 관전 포인트들이 참 많은데요. 끝까지 매일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체크해 보시고요. 성공 투자로 오늘도 마무리하시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